안녕하세요. 유럽에서 축구 소식 전해드리는 축구라리가 채널입니다. 네, 오늘 PSG 파리 릴과의 24라운드 리그1 경기가 있죠. 우리 이강인 선수 직전 경기에서 불참하고 혼자 개인 훈련을 했었는데 다행히 팀 훈련에 이렇게 정상 참가했습니다. 이렇게 팀에 다시 복귀했을 때 팀원들이 해주는 환영 인사도 받았고요. 그래서 오늘 경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 릴과의 경기가 끝나면 PSG 파리는 목요일날 새벽에 바로 리버풀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 있죠. 지금 릴 경기도 굉장히 쉽지 않지만 리버풀 아주 최대 관심사에 제일 중요한 이 경기 바로 치러야 됩니다. 또 리버풀 경기 3일 후에는 렌, 그리고 다시 3일 후에는 또다시 리버풀과의 경기, 그리고 5일 후에는 마르세유라는 또 라이벌 경기까지 아주 굉장히 힘든 일정이 파리에게 이번 시즌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힘든 2주가 되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 상대 릴은 아시겠지만 챔스 병행 중에도 리그에서 지금 4위를 수성 중인 아주 좋은 팀이고요. 이렇게 도르트문트와의 챔피언스리그 16강도 치르죠. 릴하고 이번 시즌 파리 당연히 이미 한 차례 싸웠는데요. 경기는 3대1로 파리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막판 92분에 터진 무아니의 골을 제외하면 2대1이었고 또한 릴이 파리의 골대를 한번 때렸었고 또 한 골은 아주 아슬아슬한 차이로 옵사이드로 취소가 됐었죠. 그 정도로 경기 자체는 파리의 아주 근소한 우세였고 굉장히 근접한 수준의 경기였습니다. 기록을 봐도 이렇게 증명이 되는데요. 슈팅 숫자도 근소한 차이고 유효 슈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점유율도 6대4인데 리그왕에서 이런 팀은 좀 드뭅니다. 파리 상대로는 보통 7대3이나 8대2까지도 하기도 하는데요. 6대4 정도의 점유율 차이라면 리그왕에서 파리를 상대로 가장 강력하게 싸운 팀으로 꼽아도 손색이 없습니다. 릴 입장에서는 또한 오늘 밤 경기 승리하면은 2위인 마르세유와 승점 불과 2점 차이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또 동기부여가 한층 되는 경기죠. 반면에 파리는 오늘 밤 승리한다면 또 2위와의 승점 차를 무려 16점 차로 벌리기 때문에 굉장히 또 리그 1위 수성에서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합니다. 한편 이 파리 팬들과 또 릴 팬들이 기다리는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있죠. 각각 리버풀과 도르트문트와 상대하는데요. 이 두 팀의 오늘 밤 경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각각 챔피언스리그 굉장히 중요한 또 16강전이 있기 때문에 각자 파리 팬이나 이 릴의 팬들은 또 이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굉장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리버풀의 감독 아르네 슬롯은 PSG에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았다면서 칭찬을 했는데요. 이번 16강 경기 PSG 파리 홈에서 먼저 열리죠. 그 PSG에 대한 질문을 받은 아르네 슬롯 리버풀 감독이 파리의 굉장히 좋은 최근 폼을 칭찬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수요일날 이 파리에서 열리는 챔피언스리그 16강전 앞두고 이 파리를 좀 분석했는데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고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옅은 이 두려움도 살짝 내비쳤는데요. 이 파리가 그들은 우리와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 파리가 우리 리버풀의 올해 행보하고 굉장히 비슷한 길을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런 표현을 아르네 슬롯 감독이 했습니다. 이 리버풀도 영국 리그에서 굉장히 순항하고 있기 때문에 기자들한테 이번 시즌 우승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현재로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이 파리 엘리케 감독하고 똑같습니다. 현재 리그에서 순항 중이고 챔피언스리그 더 높은 꿈을 바라보기 때문에 굉장히 방심하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리그 우승 생각도 안 하고 있다. 우리는 4경기 집중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방심을 미리 예단하는 거죠. 그러면서 현재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리그 우승이 아니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아직도 절대 우승이라고 생각 안 한다. 방심 안 한다. 그러면서 이미 PSG 파리하고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파리가 맨시티하고 한 경기를 봤는데 그들의 퀄리티에 감명을 받았고 우리와 굉장히 비슷한 기세를 굉장히 높은 상승세를 타고 있는 팀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 현재 챔피언스리그 경기만 바라보고 그 전까지 파리와의 경기 전까지는 프리미어리그는 아예 머릿속에서 싹 있겠다. 리그는 싹 있고 지금 완전히 챔피언스리그 파리와의 16강 1차전에 올인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엘리케 감독의 인터뷰 살펴보겠는데요. 각 팀과의 경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리그1 경기, 오늘 밤 릴과의 경기를 얘기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선수들의 정신력입니다. 일정이 굉장히 빠듯하고 굉장히 타이트하지만 우리는 그런 일정에 적응해야 됩니다. 회복일 측면에서 굉장히 어렵지만 체력 회복에 굉장히 힘들지만 이 일정이 있어서 기쁘다. 왜냐하면 이렇게 힘든 일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각 대회에서 여전히 싸우고 있다. 챔피언스리그, 쿱드 프랑스, 리그왕에서 1위 수성 이런 모든 부분에서 계속 우리가 싸우고 전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빠듯한 일정을 가지고 있는 기쁘다. 그런 얘기했고요. 릴은 챔피언십에서 리그왕에서 가장 뛰어난 팀 중 하나이고 최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 경기를 준비하겠지만 당연히 어려운 경기 될 거다. 그런 얘기 했고요. 예, 흡차 크바르스켈리아의 통합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굉장히 잘하면서 경기 최우수 선수 수상도 했죠. 그런데도 기자들의 이 기대치는 아직도 굉장히 높으므로 뭐 덴벨레 수준만큼 해주길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또 한번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엘리케 감독이 작년에 베랄도한테 한 것처럼 그에게 팀에 대한 뭐 전술적인 정보나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면서 또한 그것은 뭐 훈련과 경기와 함께 제공될 것입니다. 뭐 훈련에서도 그렇고 경기에서도 그렇고 분석해서 계속 알려주고 있다. 빠른 적응을 위해서 그런 얘기고요. 이 수준의 선수를 영입하면은 우리 플레이 방식, 우리 전술에 적응하는 방법을 아는 지적인 선수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건 걱정할 거 없다. 금방 적응할 거다. 그런 얘기고요. 그가 적응할 수 있는 많은 공간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자질을 존중하고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 높은 하이 퀄리티의 선수이므로 적응하는데 뭐 아무 문제 없고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릴 뿐이다. 그리고 그의 자질은 이미 우리가 충분히 존중할 만큼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팀에 잘 녹아내려서 팀하고 시너지를 일으키길 바란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은 뭐 리버풀과의 경기 전 파리의 회복 시간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이렇게 릴도 이 리버풀과의 경기 전에 또 이렇게 짧게 회복하고 이렇게 경기에 또 뛰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릴도 챔피언스리그 뛰어야 되는데 그래서 파리한테 이렇게 경기를 연기하자고 했던 겁니다. 근데 파리가 이렇게 거부를 했죠. 왜냐하면 엘리케 감독이 체력 관리를 굉장히 잘해줬고 또한 뒤로 밀었을 때 이 챔피언스리그나 쿱드 프랑스는 다 위로 올라갔을 때 경기가 또 한꺼번에 또 오면은 나중에 시즌 막판에 더 힘들 수가 있으므로 엘리케가 거부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리버풀과 경기는 일과의 경기 끝나고 4일 만에 또 치러야 되니까 또 이렇게 회복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요. 그에 대해서 엘리케 감독이 우리가 가진 일정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게 된다. 우리가 모든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니까 행복한 반면에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들지만 이 양면 항상 장단이 있기 때문에 뭐 인생처럼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이러니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얘기하면서 정말 매우 하지만 오늘 밤은 치열할 거다. 릴에 이어 또 이 리버풀 경기가 있고 그 다음에 렌이 있고 그 다음 또다시 리버풀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마르세유까지 이런 라이벌 경기까지 또 상대해야 된다. 굉장히 보름 동안 3월 초 3월 시작부터 3월 이 중순까지 굉장히 미친 일정에 또 빠르고요. 굉장히 힘든 상대들입니다. 이런 순간에는 경기 시간과 강도를 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개별 선수마다 이 경기에 뛰는 시간 그리고 강도 얼마나 경기에서 또 스프린트하고 굉장히 많이 뛰었냐 그런 것도 또 체크하고 통계적으로 고려를 해야겠죠. 이어나가면서 경기 시간, 뛴 시간뿐만 아니라 어떤 유형의 경기가 진행됐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경기 굉장히 리버풀처럼 퀄리티가 높으면 정신적으로도 필요하고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뛰어야 되니까 필요하죠. 상대의 피지컬도 좋고 굉장히 빠른 선수도 많으니까 굉장히 뛰는 에너지도 뛰는 거리도 늘어날 수 있지만 스프린트 횟수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또 한번 2배로 체력적으로 힘듭니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팀과 상대함으로 항상 집중, 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힘들죠. 그런 어떤 유형의 경기가 진행되는지도 중요하다는 게 그런 내용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체력 관리 우리가 굉장히 잘한다 그러고 경기당, 선수당, 경기 시간을 매우 잘 분배하고 있어서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 현재 모든 선수를 사용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고 모든 선수가 준비되어 있다.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굉장히 빠듯한 일정이지만 만족감을 선수단 관리에는 만족감을 표하는 엘리케고요. 한편 오늘 밤 상대하는 릴은 굉장히 규율이 있는 수비, 짜임새 있는 수비하고 이렇게 빠른 전환, 빠른 공수 전환 그리고 파이널 서드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과감한 공격 플레이로 유명한 팀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파리를 고전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즌 리그 첫 번째 경기에서요. 이번 두 번째 싸우는 거죠. 그러면서 릴과의 경기 준비되어 있냐고 엘리케한테 물어봤는데 릴과 리버풀 사이에 유사한 점이 있다.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수비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굉장히 좋은 매치업이다. 릴은 아주 좋은 팀이고 이 리버풀 상대로 모의고사가 될 거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홈에서 경기하니까 서포터들과 함께해서 굉장히 기쁘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한편 릴을 이렇게 살짝 분석해보면 릴이 이렇게 낮은 빌드업, 낮은 상황에서 이렇게 빌드업 할 때는 낮은 상태에서 빌드업 할 때는 4, 2, 2, 2 이런 형식으로 취할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특이한 형태입니다. 전방에
스트라이커가 올라세우는 게 아니라 전방에 양 끝쪽에 윙을 굉장히 높게 세웁니다. 그리고 두 스트라이커를 밑쪽으로 내리죠. 그래서 이 양 끝쪽에 윙을 올려 세워서 이 3백이나 상대의 4백 이 수비를 뒤로 물리게 만들고 그 동시에 스트라이커 2명이 내려오고 또 미드필더 2명이 와서 4명으로 중앙 미드필더 싸움을 그렇게 시켜주면서 볼을 점유를 하기 쉽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후방에 4명을 배치해서 굉장히 골키퍼가 이렇게 볼을 안정적으로 주기 쉽게 만드는 형태죠. 이런 낮은 빌드업 형태가 있고 또 이렇게 공격할 때 과감하게 롱볼을 때리면서 전방에 4명을 아주 빠르게 투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상대는 화들짝 또 놀라죠. 4명이나 동시에 과감하게 달려듭니다. 이렇게 후방에서 롱볼이 날려오고요. 이렇게 굉장히 롱볼도 또 사용할 줄 아는 팀이고요. 또 이거는 일반적인 빌드업인데 4-3-3 형태를 유지하면서 파리도 많이 쓰는 형태죠. 이렇게 4-3-3 형태를 유지하면서 일방적인 빌드업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엘리케 감독이 리버풀하고 릴과의 수비에서 연관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요즘 트렌드이기도 한 휴식 수비라는 방식인데 레스트 디펜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영어로. 어떤 개념이냐면 공을 소유하고 있을 때도 항상 수비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다. 공을 소유하고 있을 때도 잃으면 즉각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공을 뺏어내는 그런 방식의 수비 방식인데 이걸 릴이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방면으로 상대 선수에게 순간적으로 달려들어서 공을 탈취하는 그런 방식을 구사하는 이렇게 수비 방식이 릴이 굉장히 리버풀과 유사하다고 해서 엘리케도 언급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모의고사가 되겠죠. 챔피언스 리그 앞두고. 요거는 그리고 아스날과의 경기인데 아스날도 이 비슷한 수비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을 가지고 있을 때도 공을 잃으면 즉각적으로 볼을 뺏을 수 있게 이게 주변 선수들이 준비를 언제나 상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굉장히 릴의 수비 방식과 비슷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좋은 테스트가 되겠죠. 그리고 리버풀이 이제 챔피언스 리그 파리와의 경기 앞두고 이번 주말에 경기가 없으면서 휴식을 일주일 동안 취하는데요. 그러니까 엘리케 감독의 장단점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리버풀이 매우 바쁜 일정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일주일 휴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장단이 있고 조금 잠깐 쉬었다고 해서 그 전에 굉장히 일정이 리버풀도 빠듯했기 때문에 사실 따지고 보면 차이도 없다. 그런 얘기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부상 위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오늘 릴도 굉장히 수비적으로 타이트하고 거칠기 때문에 부상자가 안 나오게 비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릴 경기는 리버풀과 경기를 하고 싶어하는 선수들에게 큰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경기를 잘해야지 또 리버풀 전에 주전으로 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또 한 거고요. 리버풀과 비슷한 플레이 스타일과 그런 행동을 가진 높은 수준의 라이벌이 릴이다. 그러니까 릴 상대로 우리가 경기를 굉장히 잘해야 되고 여기서 잘하면 또 리버풀 전에 주전으로 뛸 수 있지만 우리 굉장히 부상 조심해야 된다. 상대가 피지컬적으로 좋고 굉장히 압박도 잘하는 팀으로 굉장히 부상 조심해서 잘 뛰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강인 선수 다시 팀 훈련 무사히 복귀했다는 그런 아주 기분 좋은 소식 전해드렸고요. 파리의 전반적인 이슈들 그리고 아르네 슬롯 감독 그리고 엘리케 감독의 인터뷰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강인 선수 돌아왔으니까 오늘 밤 경기 출전해서 또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파리도 엘리케 말처럼 리버풀 대비 모의고사라고 보고 집중해서 경기 임하겠죠. 그런 만큼 오늘 굉장히 좋은 경기력 기대하고요. 이강인 선수의 공격 포인트 소식도 함께 전할 수 있었으면 덜 나위 없겠습니다. 그럼 오늘 축구라리가 영상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야기가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특히 구독이요. 그러면 우리 채널은 오늘 밤 경기 마치고 또 알차고 재미난 소식 가지고 금방 또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녕. Hasta luego.